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화 감상을 통한 미술 표현 중 프리다 칼로라는 멕시코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의 유명한 여성 화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1907년에 태어난 화가인데 1954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47살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긴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프리다 칼로는 사진 작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무뚝뚝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좀 총명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프리다 칼로를 아주 유난히 아끼고 북돋아 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프리다 칼로가 철학, 그리고 역사, 음악, 미술 등 여러 가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아버지께서 이제 사진을 잘 쓰셨기 때문에 사진기를 잘 다루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사진을 고치는 작업까지도 도왔는데요. 이제 이러한 사진을 잘 가지고 작업을 하는 프리다 칼로의 어린 시절은 나중에 프리다 칼로가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데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6살이었던 프리다 칼로가 척추에, 그러니까 허리에 소아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밖에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9달간 집에서 불편한 생활을 계속 했겠지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아주 가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가리려고 양말을 여러 겹 겹쳐서 말라 보이는 그 다리를 좀 숨기고자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짧다 보니까 굽이 높은 신발을 신기도 했고, 그리고 긴 치마로 다리를 가렸다고 합니다.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자 재활 훈련이라고 하죠. 다리를 좀 튼튼하게 쓰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는 동시에 자전거도 타고 그 불편한 다리로 당시에 롤러스케이트를 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거의 이제 100년이 넘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롤러스케이트를 탔다고 해요. 그 불편한 몸으로 수영도 하고 복싱도 하고 권투를 했다는 얘기예요. 권투도 하고 레슬링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프리다 칼로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좀 더 어른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몸이 불편한 걸 계속 숨기고자 했기 때문에 우울한 내면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되게 천방지축이고 겉으로는 되게 쾌활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겉과 속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와 공부와 예술을 섭렵한 프리다 칼로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멕시코의 국립학교에 15살에 입학하게 됩니다. 멕시코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또 이제 남자를 좀 더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전통적이고 좀 보수적인 학교에 프리다 칼로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내 당당한 딸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이루지 못한 공부하는 학자의 꿈을 우리 딸 프리다 칼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멕시코 국립학교,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는 당시에 그림을 그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림은 뭐 그냥 취미로 그렸다고 하는데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공부 과정에 등록하게 됩니다. 학교 복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프리다 칼로가 당시에 정말 말썽꾸러기였대요. 이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좀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친구들을 말로 설득을 해서 정말 상식을 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나귀를 타고 복도를 지나간다거나, 이렇게 프리다 칼로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게 했지만 공부는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워낙 머리가 좋아서 교과서를 한번 보면 모조리 암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위험한 장난을 치면 안 되겠죠. 이 그림 벽화 보이시나요? 이 벽화가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멕시코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라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 벽화를 그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화가였던 리베라는 이때 프리다 칼로를 만나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가 이 리베라의 그림을 보면서 아주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저씨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해도 돼요? 하면서 겁 없이 가서 질문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프리다 칼로의 나이는 16살이었어요. 이고 리베라는 그래, 너같이 똑똑한 아이가 내 그림을 보는 게 아주 영광이구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둘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좀 이따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리다 칼로의 이제 즐거운 학교 생활 중에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가 18살에 아주 충격적인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친구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데요. 이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게 돼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칼로는 왼쪽 다리 11곳이 부러지고 오른발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가슴에 있는 이 갈비뼈도 부러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칼로는 이 사고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하체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게 돼요. 평생 그렇게 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일어난 부위가 이 자궁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 큰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평생 동안 프리다 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총 35번을 평생 하게 되는데요. 이 35번 동안에 다리는 물론 허리까지 수술을 하게 돼서 항상 부축을 받고 걸어 다니거나 일어섰어야 했어요. 프리다 칼로가 이 사고를 겪고 나서 얼마 뒤에 아까 얘기했던 이 디에고 리베라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네, 이 둘은 결혼하게 돼요. 둘의 나이 차이는 20살이 넘는 아주 큰 나이 차였는데 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그림도 남겨두었습니다.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평생 몸을 불편하게 이끌어가면서 30여 차례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이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누워서 그려야 했어요. 자기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누운 채로 옆에 거울을 둔 상태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디에고 리베라가 그림을 잘 그리고 아름다운 본인을 두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여자들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들을 사랑하게 된 거죠. 칼로가 몸도 이렇게 좀 불편한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을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까워지는 작품들이 많은데 차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보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무서운 작품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몸도 불편하고 아기도 못 갖지, 남편은 나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사랑하지.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는 극복할 게 필요했는데 어떤 것으로 극복을 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스스로 좀 북돋아주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거울 속의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스스로를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하죠. 프리다 칼로가 평생 143점의 작품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리게 되는데 그 작품 중 약 3분의 1인 55점, 55점이 자화상입니다. 디에고 리베라가 바람을 피고, 그리고 이제 프리다 칼로가 몸이 불편한 와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보면은 동물도 있고 다양한 옷차림도 했고 자기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자 했어요. 그 중에서 아까 동물이 보였죠. 어떤 동물이 보였나요? 그렇죠. 원숭이가 보였죠.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동물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어요.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니까 동물들을 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의 집에 정원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동물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목에 보면 여기 이제 왼쪽 그림에 프리다 칼로의 목에 보면 벌새라고 새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검정색 원숭이, 왼쪽에는 원숭이, 오른쪽에는 고양이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작품에는 원숭이가 4마리나 있어요. 이런 동물들은 프리다 칼로가 이제 자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아들과 딸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주 보이시는 것처럼 원숭이가 자주 보이죠. 그래서 원숭이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프리다 칼로에게 공감과 사랑과 위로를 주는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원숭이의 이제 종류는 이제 거미 원숭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미 원숭이는 프리다 칼로의 친구이자 자식 같은 위로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원숭이가 저화상에 등장을 하는데요. 원숭이가 머리에 리본을 묶었어요. 여러분들도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 있을 텐데 머리에 이렇게 리본을 묶은 거는 정말 자식처럼 잘 꾸며보고 싶은 주인이나 부모의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표정도 보면 아주 귀엽죠. 그리고 이 리본이 정말 정성스럽게 꼭꼭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리다 칼로의 머리의 끈과 커플 완전 깔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식의 마음을 담아서 원숭이에게 투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뒤에서 프리다 칼로를 뒤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정말 포근하게 이제 나의 자식이 부모를 안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팔이 좀 더 길어 보이긴 하지만 표현을 이렇게 안정감 있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또 다른 또 유명한 화가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